원래 전반 동영상에서 가우스의 법칙의 1편을 했습니다. 1편이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여기 12쪽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예. 그 다음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되고 고립된 도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잉전하가 고립된 도체 위에 놓이면 전하는 도체의 표면에 맞서만 움직인다. 따라서 도체 내부에는 과잉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구리가 줄에 매달려 있는데 전하 Q인 구리 덩어리가 전현된 실에 매달려 있는데 실제 표면의 바로 안쪽에 가우스 서비스면이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같은 부호의 전하들이 서로 밀어내는 것을 고려하면 표면에서 움직이는 전하들은 가능하면 서로 멀리 떨어진다. 피겨 4가 이 그림이죠. 피겨 4 이 그림인데 그림 4는 정기적으로 전현된 실에 매달린 전하 Q의 구리 덩어리의 단면이다. 가우스 서피스는 도체의 실제 표면 바로 안쪽에 있다.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은 제로 벡터여야 한다. 만약 도체 내부의 전기장 E가 0이 아니라면 전기장의 내부의 전도전자 또는 자유전자에 힘을 작용하여 도체 내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즉 전하는 도체 안에서 움직인다. 물론 고립된 도체 내에서 지속적인 전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전하 전기장 E는 제로 벡터이다. 내부 전기장은 도체가 대전될 때 생긴다. 그러나 과잉 전하는 재빨리 전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전하들이 만드는 전기장의 벡터합이 0이 되도록 스스로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전하는 움직이지 않고 각각의 전하에 대해 작용하는 알자 힘, 네트 포스가 제로 벡터가 되도록 전하들은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놓인다. 만일 전기장기가 구리 대체 내부 어디 있으나 제로 벡터라고 하면 가우스 서피스 위의 모든 점에 대해서도 전기장 벡터는 0 벡터이다. 왜냐하면 비록 도체의 표면에 가까이 있더라도 가우스 서피는 도체의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우스 서피스를 통과하는 Electric Field Flux, 전기장 다발은 제로 벡터라는 뜻이다. 전기장 벡터는 그냥 스칼라로 쓰는 제로라는 뜻이다. 예, 전기장 답을 일렉트릭 벡터로도 볼 수 있네요. 예. 이것을 바탕으로 가우스 로를 이용한 가우스 서피스 내부에서 알자 전하가 제로임을 알 수 있다. 가우스 로 쓰면 QENC 이 제로문은 QENC죠. 결국 과잉전은 가우스 서피스의 내부에는 없기 때문에 모든 가우스 서피스 밖에 존재해야 된다. 과잉전하가 도체 위에 놓이면 전하는 도체의 표면에서만 움직인다. 속이 비어있는 고립된 도체. 그림 5처럼 도체 내부의 빌공점입니다. 공동 캐비티가 있는 경우에는 과잉전하는 도체의 외부 표면에만 존재한다. 가우스 서피스가 이렇게 저기 캐비티가 이랬고 구리 표면. 구리 덩어리 속에 빈 구멍 캐비티가 있다. 이때 가우스 서피스는 가우스 캐비티 표면에 가까운 금속 내부에 있다. 캐비티 표면에 가깝지만 가우스 주위의 도체 내부에 있는 가우스 서비스를 생각합니다. 도체 내에서 전기장이 제로 벡터이기 때문에 이 가우스 서비스를 통과하는 EF 파이도 제로다. 이게 제로므로 파이가 제로므로 QENC도 제로. 자, 가우스 로에 따라 알자 전하는 포함할 수 없어서 QENC 고리 제로므로 구멍 캐비티 안쪽 벽에서는 어떤 전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잉 전하는 도체 외부 표면에만 존재한다. 외부 전기장은 E는 입실론 시그마 나누기 입실론 제로 도체의 표면에 이렇게 존재. 절연된 도체의 과잉 전하가 도체의 표면에만 움직인다. 도체가 스피어
모양이 아니라면 전하나 표면의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표면 전하 시그마 단위 전하가 도체의 표면 위에서만 변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변하는 표면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도체의 표면 바로 바깥의 전기장은 가우스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표면 위의 면적이 매우 작아서 곡률이 무시된 정도로 평평한 면을 생각하자. 그림 6처럼 그 면에 끼워진 원통 모양의 작은 가우스 서피스를 고려해보자. 가우스 서피스. 표면이 과잉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크고 고립된 도체 일부분의 A 투시럽이 옆에서 본 단면입니다. 여기서 전기장하고 이런 단면 적백타고 여기서는 입수는 그 전기장은 영백타고 한 장면을 도체 내부에 다른 면을 도체 외부에 있게 되면 원통은 도체 표면의 수직이다. 그림 중에서 도체 안에 수직으로 닫힌 원통형 가우스 서피스는 전하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장선 (Electric Field Flux는 도체 외부의 원통 표면을 지나가고 도체 안에 박히는 원통 끝면은 지나지 않는다. 도체 외부에 있는 면적 A의 끝면적 단위 벡터는 A 벡터이다. 도체의 표면과 그 표면 바로 바깥쪽에 전기장 E 또한 도체의 표면의 수직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도체의 표면을 따라 전기장 성분이 있게 되어 표면 저들의 힘이 적여 표면 전하들을 움직인다. 이러한 문제가 처음에 가정된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위배되므로 전기장 벡터는 반드시 도체의 표면에 수직해야 한다. 가우스 서피스를 통과하는 EFF입니다. 일렉트릭 필드 포스를 모두 더해보자.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은 영벡터이기 때문에 도체 내부의 원통 가우스 서피스를 통과하는 EFF, 일렉트릭 필드 플럭스는 제로이다. 원통의 연문을 통하는 벡터도 제로이다. 원통을 뜻하는 것은 이다고 면적 요소가 수직이거든. 그래서 전체 일렉트릭 필드 플럭스는 밑면, 옆면, 윗면, 옆면, 윗면. 근데 이 밑면도 이 벡터 제로고 옆면도 전기장 벡터 벡터인데 윗면은 전기장 벡터 크기이고 단면적인 EA가 돼요. 파이널 EA. 가우스 서피스로 쌓인 전하 Q 현실은 면적이 A인 도체 위에 있다. 만약 시그마 단위 면적당 면전하 밀도라면 Q 현실은 시그마 A가 되고 그러면 Q 현실 여기서 A 지어가지고 도체 단위 채권을 해보면 시그마는 굴름법 미터 제곱, 이실론 전후는 굴름 제곱입니다. 이거는 패러데이 법칙이었어. 사파 이슈제로 하는. 입실도 제로를 구해보면 열이 되거든요. 그럼 이는 시그마는 요놈이죠. 그래서 이슈는 누구 계산해보면 뉴턴분이 그거하고 다니 같네. 그래서 이 식이 맞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8의 의미, 18이 이 식이죠. 이것일 거예요. 18회면 도체 외부의 전기장의 크기가 면전하 밀도에 미난다. 만약 도체 외의 전자가 양이라면 전기장은 도체 외부로 향한다. 만약 그 전하가 음이라면 전기장은 도체로 향하게 된다. 만약 도체 근처에 음전하가 가까이 가져오면 어느 점에서든지 면전하 밀도가 변하므로 전기장의 크기도 변하지만 시그마 E의 관계는 여전히 파라이 식으로 주어진다. 자, 가우스 법칙이 적용된 원통 대칭을 한번 봅시다. Q에서 지름 방향으로 거리 R인 지점에 무한히 긴 선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E는 E파이 입실름치로 R분의 람다는 선전하 밀도의 원통 대칭. 가우스 서피스를 크게 잡았어요. 전하 균전의 법이 된 긴 플라스틱 원통 막대의 일부분을 둘러싼 원통 모양의 가우스 서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우스 법칙은 입실전 파이널 이슈는 ED의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E는 일정을 받은 E 파이 R H 람다 H는 H 지어진 E 파이 입실전으로 R분의 람다는
가우스로 두 도체판이 있는데 양의 과잉전압관이 얇고 매우 넓은 도체판은 시공 5원으로 되어 있는 음의 과잉전압을 가진 얇고 매우 넓은 도체판 이것도 시공 5원. A, B가 두 판이 평행으로 가까이 여기 C 했을 때는 실론전은 이 시공원 그 시공원과 이 시공원이 된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림판에 A와 B의 두 대체가 서로 가까이 가져갈 때 판 위의 전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그마파이 CS 보듯이 단순히 피그파이 A와 B를 합치면 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배로 된다. 이게 시공. 이 시공. 그다음 가우스 법칙의 지금 면대칭을 적용해서 얇은 절연체판 균일한 양의 면제량과 면제량 밀도 시그마를 가지는 무한히 크고 얇은 절연체판 S 절연체판 안에서 거리 R인 전기장애는 무한한 이유는 이 입실론 저름은 시그마 된다. 왜냐 가우스로서는 입실론 저름 파이 D인데 여기 이 양쪽으로 이해가 다 빠져나가거든. 이 이해가 시그마는 입실론 저름. 근데 공급질 정리 1 슈어 스피어셀 시어럼 1 균일한 전하를 띤 공급질은 외부에 놓인 전하에 대해 마치 모든 급질의 전하가 공의 중심에 모이는 같이 전하를 당기거나 밀어낸다. 이 플러스 전하대인데 공급질 바깥에다가 전하가 Q이고 반지름이 라지 R인 공급질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가우스 서피스입니다. 이런 비교에서 중심이 갖고 공모양의 가우스 서피스인 S1, S2로 생각해보자. 가우스 서피스 S2는 스몰 r이 라지 r보다 큰 경우에 그러면 요 가우스 로에서 Q고 2, 4, 8, R 제곱 Q는 R 자성분의 Q 스피어셀 R 스몰 r이 라지 r보다 큰 이것은 공급질의 중심에 있는 Q가 만드는 전기장과 공급질의 중심에 점전한 Q가 놓인 거하고 같은 결과를 내요. 스피어셀 외부에 있는 전하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나 스피어 중심에 위치한 점전한 Q가 작용하는 힘과 같다. 재미있는 관측이 되죠. 그 다음 공급질 2는 스피어셀 시어럼 2는 균일한 면전하를 띤 공급질은 내부에 놓여 있으므로 내부에 놓여 있는 전하에 대해서는 어떤 정전기력도 작용하지 않는다. 마치 이것은 강체 내의 인터널 포스의 합은 제로이다. 이거 약간 밀맥상 동하다고 저는 봅니다. 가우스 법칙 for S1 이 스몰 r이 라지 r보다 여기 S1 이것도 가우스 서피스죠. 스몰 r이 라지 r보다 작은 그런 경우 이거는 없죠. 거기 전하량이 없기 때문에 S1 내부에서 어떤 전하도 없다. 균일한 전하는 공급질 슈피어셀에서 쉘의 내부 안쪽에 대해서는 어떤 정리를 작용해야 된다. 그다음 가우스로의 적용에서 구대칭인 거기서 그 솔리드 스피어라고 해야 되죠. 이게 라지 R이 이게 바깥에 R인 가우스 쉘이고 이 R이 R보다 라지 R이 공 안에 스몰 R이 라지보다 작은 이런 경우 두 경기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지름 아닌 구대칭의 점전한 분포 여기서 로는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함수로 주어지는 부피 전하 밀도 일단 물체는 도체가 아니므로 전하는 고정된 위치에다 라지 R보다 큰 스몰 R이 라지보다는 동심의 구형 가우스 서피스고 B는 스몰 R이 라지 R보다 작은 동심의 구형 가우스 서피스라고 봅시다. 자 먼저 균일한 전하 밀도인데 라지 R보다 큰 전기장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죠. 그림 10에 보면 이 그림이죠. 여기서 가우스 법칙은 균일인데 2, 4, 8, R 자선 Q는 마치
안에 있을 때는 이놈이 여기 센터의 정중앙에 전하량 Q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그 전기전하고 같은 식이죠. 균이란 전압 밀도인데 라자보다 작은 전기장에 대해서는 4파 입시는 R 3성분의 Q의 R. 요건 상수고 R에 대해서 선형변이죠. 그러면 10의 B가 이것은 그 안에 가우스 서피스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가우스. 그러면 Q 식이고 요 이름을 Q 프라임으로 하는데 부피 전압 밀도는 밀도가 동일한 단위 부피당 전압가 동일한 거니까 3분의 4 파이 R 3성분의 Q 프라임 3분의 4 파이 라지 R 3성분의 Q니까 Q 프라임은 라지 R 3성분의 스몰 R 3성분의 Q니까 요걸 여기다 대변하면은 그 솔리드 스피어 안에 있는 전기장의 공식은 이렇게 그 선형함수이 들어 R의 선형함수는 4파이 입시는 R 3성분의 Q. 요거는 비례상수 되겠죠. 이렇게 주신다. 이성과 같이 그 가우시안 법칙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사항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